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AMC 로보틱스 코퍼레이션 이야기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며칠 사이에 이 종목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 커뮤니티에서는 로보틱스 대장주 아니냐, AI 로봇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로보틱스 기업 하나로만 보면 거의 확실하게 대응이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AMC 로보틱스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기술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상장 구조와 수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나온 뉴스만 가지고 이 종목이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AMC 로보틱스 코퍼레이션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 건데요. AMC 로보틱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순찰 로봇, 사고 대응 로봇처럼 보안 자동화 쪽을 이야기하는 회사입니다. 창고, 산업 현장, 그리고 보안 인력 대체, 이런 키워드를 좀 쓰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요즘 잘 나가는 AI 로봇 회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회사를 실적 기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딱 이겁니다.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적은 AI 로보틱스 테마 종목, 이 관점으로 보셔야 지금 나오는 모든 움직임이 설명이 좀 됩니다. 자, AMC 로보틱스는 일반 공모로 상장한 회사가 아닙니다. 특수 목적 인수회사, 흔히 말하는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상장돼 있던 껍데기 회사가 AMC 로보틱스를 합병해서 나스닥에 올린 구조죠.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장 초반 주가는 기업 가치보다 수급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은 이 회사가 얼마짜리냐 보다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가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AMC 로보틱스에서 시장이 반응한 포인트는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스펙 합병이 끝났고 티커가 바뀌면서 실제 거래가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이 구간은 항상 가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하기도 하죠. 기존 스펙 투자자, 신규 상장만 노리는 단기 자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자금이 한꺼번에 섞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주가는 깔끔할 수가 없습니다.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게 정상이죠. 자, 두 번째가 $10,000,000 이상 자금 조달인데요.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습니다. 로봇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람 쓰려면 좀 현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이 필수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안 망한다는 의미에서는 전 사실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돈 조달했으니까 주가 오르겠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조달은 버틸 힘이고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매출과 계약입니다. 이 둘을 반드시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저유통 구조인데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조금만 사도 급등합니다. 조금만 팔아도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이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좋아서 오른 건가, 아니면 유통이 적어서 튄 건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다음 급락에서 거의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가 개인 투자자 랜딩인데요. 자, 스탁트위스 같은 커뮤니티에서 AMC 로보틱스의 언급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건 연료입니다. 하지만 연료는 언제든 꺼질 수가 있겠죠. 소셜 관심은 주가를 올릴 수는 있어도 실적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질수록 더 차갑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스펙 합병 종목의 핵심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볼 거면, 스펙 합병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겨있던 물량이 풀리거나 워렌트가 행사되거나 추가 자금 조달이 좀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저유통이라는 장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장 초반에는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실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을 찍고 상승이 나오면서 롱 시그널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 기류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언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좀 크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리스크들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을 무조건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니까 따라가서 올라가서 수익을 봐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 윗상단에 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는 있지만 이건 욕심을 내면은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즉 한 번의 정리 후에 매출 구조와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익절가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 놓고 수익 실현을 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 윗상단에 물렸다 그러더라도 약손절 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종목을 대할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수익적인 부분을 뭐 일정 부분 챙겨 놓으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20대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국내 주식장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지금 시작하면서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린 나이에 3천만 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죠. 하는 대로 다 잘 됐고 들어가는 족족 수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잘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느 순간 됐는데 제 계좌가 깡통 계좌가 돼 있는 겁니다. 나름 국내 주식장에서 젊은 패기도 있고 하면서 되게 자신감이 좀 넘쳤지만 이 깡통 계좌를 좀 보면서 거의 페인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물러나면 안 됐죠. 물러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미친 듯이 다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손실을 좀 관리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비중을 더 태울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다 보니까 계좌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황금선 지표입니다. 이 황금선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롱 시그널이 나왔을 때 사고 숏 시그널이 나올 때 팔고 아니면 내가 롱 시그널에 들어갔는데 목표가 내가 생각했던 건 이 종목이 20% 30% 수익권에서 난 팔아야지 아니면 난 5% 선에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그 선에서 그냥 팔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난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데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오르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이다, 테슬라다. 테슬라라는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 건지는 알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AMC 로보틱스 오늘 됐으니까 오르겠네 라고 하고서 막연히 들어갔다 이런 고점에 물리고 급락 맞으면 그때부터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AMC를 들어가고 싶다, AMC 로보틱스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단기성으로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는 어느 정도 단기성으로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5%, 10%, 뭐 20%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세워놓고 손절가 마이너스 5%에서 손절을 치겠다라는 목표가만 정해놓고 대응을 하셨어도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 황금선 지표라는 거죠. 정확한 매수 타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황금선 지표 쓰고 싶은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연락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필요한 게 트레이딩 뷰입니다. 트레이딩 뷰는 전 세계 뭐 9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트레이딩 뷰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지표 상단 문의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조사지가 나옵니다. 그럼 부자 되는 지표 클릭,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휴대폰 번호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연락을 드렸는데 간혹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이메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수익적인 부분 가져가실 수 있게 설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금선 지표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저희 채널 무조건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번 서비스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봤더니 정말로 잘 맞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추천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 뭐 두 번째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구독은 무조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AMC 로보틱스의 최근 급등은 로보틱스 기술 때문이 아니라 상장 직후 이벤트, 저유통 구조, 그리고 개인 투자자 수급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흐름인가 아니면 수급 이벤트로 끝날 흐름인가? 단기로 보시면 손절 기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중기로 보시면 계약과 매출이 먼저일 겁니다. 이 구조만 좀 이해하셔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AMC 로보틱스 코퍼레이션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